네, 국내산 살충제 계란이 인체에 어느 정도 해를 끼칠 수 있는지 식품안전당국이 발표했습니다. 네, 성인의 경우 평생에 걸쳐 하루에 2.6개씩 살충제 계란을 먹어도 위험하지 않다는 게 골자인데요. 주요 내용 살펴봅니다. 김지수 보건 담당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주요 내용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 보죠. 네, 이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계란을 많이 먹는 사람이 살충제가 가장 많이 들어있는 계란을 섭취했을 때를 가정해 위해성을 평가했습니다. 그 결과 건강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예. 독성이 가장 심한 피프로닐의 경우 1, 2세 아동은 하루에 피프로닐에 오염된 계란 24개, 성인은 126개를 먹어도 위험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예. 그리고 성인의 경우 평생에 걸쳐서 이 문제의 계란을 2.6개씩 먹어도 건강에 큰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태어나서 이유식을 하기 시작할 때부터 사망 직전까지 하루에 한두 개 정도를 매일 먹었어도 문제가 없었다는 게 이번 평가 결과라 볼 수 있습니다. 예. 일단은 치명적이지 않다 이런 네. 내용인데 그렇다고 해서 불안감을 좀 떨쳐낼 수 있겠습니까? 네, 이제 식약처는 이제 살충제 계란 섭취가 몸에 큰 해를 입히지 않는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급성 독성 참고량이라는 것을 예로 들었는데요. 네. 급성 독성 참고량이란 독성 성분을 한 번 섭취해도 건강상 문제가 없는 양으로 100% 미만이면 안전한 것으로 이제 분석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 평가에서 살충제 계란을 먹었어도 체내 오염 정도는 급성 독성 참고량의 2에서 8%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살충제 계란을 먹어도 안전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식약처는 이번 평가의 근거로 살충제 성분이 인체에 오랫동안 몸 안에 축적되지 않는다는 특성을 들었습니다. 네. 예. 문제의 살충제 5종은 음식으로 섭취해도 한 달 정도 지나면 배출이 되는 것으로 대부분 배출되는 성질이 있는 것으로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전문가들은 살충제 성분 등 독성과 관련해서는 그 독성 그 자체보다는 섭취 방식과 연결지어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는데요. 예. 한 번에 섭취하는 양과 지속적으로 섭취하는 양을 감안해서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의료계 일각에서는 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만성적인 독성에 대해서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건데요. 사실상 이번 평가 결과도 급성으로 작용할 때에 그 독성이 급성으로 작용할 때의 위해성을 평가한 건데 만약에 만성적으로 노출할 경우 이거는 좀 경우가 다를 수 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 대한 연구와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네, 정부 말대로라면 이제 살충제 계란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얘기인데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참 많이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네, 지금 정부가 처음에는 많이 이제 또 이런 매우 걱정을 했고 이번에는 또 이제 문제가 없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예. 제가 전문가들의 말을 종합해서 좀 들어보면 이 독성이 있는 농약은 검출되지 않는 것이 최선이지만 현실에서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마치 담배나 술이 해롭다는 걸 알면서도 우리가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음주나 담배를 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농약, 살충제도 독성은 있지만 사실상 잘만 사용하면 병충해를 막아주고 가축의 질병 관리도 가능해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때 독성 사용으로 얻는 이익과 위해성 사이에서 균형을 잘 잡아야 한다는 겁니다. 예. 이때 강조되는 게 인체가 과연 어느 정도 이제 허용할 수 있는지 잔존량 준수인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사회적인 이해와 그 관리 당국의 철저한 감시, 감독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예. 네, 또 어제 식약처가 유통 부족합 판정을 받은 계란에 네. 대한 이 후속 조치도 발표를 했습니다. 네, 이제 농식품부의 전수조사 결과 유통 부족합 판정을 받은 49개 농장의 계란이 그 유통된 업체와 마트 1,600여 곳을 추적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계란 451만 개를 압류해서 234만 개를 폐기했습니다. 이 수량은 지난 7월 1일부터 이 문제의 농장들 49개 농장에서 생산된 계란의 15에서 20%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미 35만 개는 부적합
계란 35만 개에 이르는 부적합 계란은 빵이나 훈제 계란 등으로 가공돼 유통됐습니다. 그리고 많은 부분들이 우려를 했던 예. 학교 급식과 관련해서는 학교에 납품된 계란은 문제의 계란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예, 다행입니다. 네. 사실 이제 살충제 계란 파동이 유럽에서 먼저 시작이 돼서 수입산 계란에 대한 좀 불안감도 있는 것 같은데 수입산은 어떤가요? 네, 이제 어제 브리핑에서 식약처는 현재 수입산 계란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것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에서 피프로닐이 검출됨에 따라서 지난 8일에 네덜란드산을 시작으로 유럽산 계란, 알을 이용한 가공품, 닭고기에 대해서 우리가 통관 단계에서부터 피프로닐 검사를 하고 있고요. 예. 지난 20일 기준으로 유통 부적합 판정이 난 사례는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살충제 검사를 유럽산뿐만 아니라 모든 수입산으로도 넓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또 브리핑 내용에서 좀 눈에 띄었던 부분을 좀 설명드리자면요. 예. 그동안 문제로 지적됐던 난각 코드 표시 그리고 해썹 인증 마크 우리가 어제도 지적을 했었죠. 네. 이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식품안전당국이 약속을 했습니다. 계란의 난각 표시가 좀 위변조를 했을 경우 처벌을 강화하고 또 현재 그 난각 표시 방법이 4가지라서 상당히 혼란스러운데 예. 한 가지로 통일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관리 당국이나 소비자 모두가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예. 그리고 논란이 됐던 식품안전관리 인증 기준 해썹, 이 해썹의 평가 항목에 살충제 관련 항목을 추가해서 식품 관리를 그야말로 강화한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지켜봐야 되겠죠. 예, 이번 파동이 좀 많은 우려를 낳았던 만큼 후속 대응만큼은 좀 더 철저하고 차분하고 또 매끄럽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지수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